맥북 프로 16, 아이폰 11 프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프로치 6, 에어팟 프로. 아, 드디어 다 프로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자, 애플이 2020년 마지막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에어팟 맥스라는 무선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는 71만 9천 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는 정식 판매가 되지 않고 미국에서 정식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받으려면 거의 한 3달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에어팟 1세대를 사용하고 있던 저에게는 다음 신제품을 기다리던 찰나 에어팟 맥스를 보게 되었고, 아 그래, 이거는 지를 기회다 라고 해서 에어팟 맥스가 아닌 에어팟 프로를 질렀습니다. 제가 왜 에어팟 맥스를 버리고 이 에어팟 프로로 이제 와서 갈아탔는지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동일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에어팟 맥스는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헤드폰인 만큼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겠죠. 하지만 이 에어팟 맥스 뿐만 아니라 에어팟 프로 역시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어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에어팟 프로도 이 외부 소음 차단하는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즉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탁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더 좋으면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런 면에서 맥스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나 완벽하면은 이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잘못 건너고 있을 때 차가 클렉션을 울렸는데 이 클렉션 소리마저 차단을 하고 있다면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오히려 너무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사용자를 조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에어팟 프로를 한번 사용해 보니까 얘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맥스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얘 정도의 기능에서는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히 좋은 연동성입니다. 에어팟 맥스가 연동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까지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상 그거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에어팟 프로 역시 연동성 하면 솔직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얘도 정말 충분히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에어팟 맥스와 에어팟 프로는 동일한 칩셋 H1 칩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얘도 아직까지는 거의 최신급 칩셋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성 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갈아탄 이유 중 하나가 될 텐데 제 에어팟 1세대의 배터리 수명이 다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에어팟 1세대를 거의 한 2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정말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수명을 다한 관계로 한 20분만 들어도 배터리가 50%가 사라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이 에어팟 1세대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마지막 나올 신제품을 구매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에어팟 프로 2가 나온다는 루머도 많았기 때문에 내심 기대하고 있던 찰나에 에어팟 맥스를 딱 보게 되었고, 저는 고민도 없이 얘로 갈아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제를 해간 거죠. 물론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 만큼 에어팟 프로 2가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게 되네요.
네 번째는 저는 헤드폰까진 필요가 없습니다. 헤드폰 정말 음질이 좋습니다. 이어폰에 비해서 훨씬 더 음질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드라이버 크기라든지 베이스의 정도, 모든 면에서 다 좋겠죠. 근데 저는 헤드폰을 안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헤드폰은 장시간 착용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 이 귀 뒤쪽 연골이 너무 아파져서 저는 헤드폰을 조금 꺼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게 여름철에는 이렇게 귀를 다 덮고 다니면 진짜 더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부피도 너무나 커서 휴대성도 떨어지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정도 크기면은 관리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컴팩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어팟 맥스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질하면 사실 에어팟 프로도 그렇게까지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성향인 베이스가 강조된 음색은 아니긴 하지만 얘 정도라고 해서 진짜 못 들어주겠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네, 충분히 만족스럽다 정도의 음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음질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서 저는 에어팟 맥스는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가격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격 때문에 에어팟 맥스를 굉장히 많이 욕하고 계실 텐데요. 동급 정도라고 생각되는 소니의 1000XM4를 생각을 한다면은 가격이 거의 1.5배 정도가 차이가 되겠고요. 자, 똑같이 프로 라인급으로 출시된 이 에어팟 프로와 가격을 비교한다면 2배 이상 차이 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출시한 만큼 많은 성능을 메꿨냐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그렇게까지 사운드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드는 편도 아니고 편의성, 연동성,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같은 좀 부수적인 라인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음질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선 헤드폰이라는 특성상 사실 음질 한계는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유선 제품보다는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애플에서 만들었던 헤드폰이라는 이유로 72만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터무니없다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얘로 가야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을 했던 거죠. 음질이 얼마만큼 좋을지는 청음을 해야 그래서야 비로소 알려지겠지만 사실 그 정도 가격을 메꿀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당연히 의문이 남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드디어 제가 모든 제품을 프로라인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랑입니다. 왜냐 하면은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 역시 프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 역시 프로 모델이고요. 애플워치는 6인데요. 따로 프로 모델은 없고 최신형 모델이라서 그렇다 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라인을 프로로 완성시켰다는 성취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제가 왜 에어팟 맥스가 나온 시점에서 이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출시가 조금 된 만큼 사실 언제 2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지금에서라도 이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거의 최신 상태급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만 아니라면 굳이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어팟 맥스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가격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하고 같은 급의 성능을 보유하지만 음질 면에서는 조금 양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에어팟 프로 지금이라도 구매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급 대비 같은 무선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제품들을 비교해 봤을 때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니고 오히려 적당한 제품이 이제서야 됐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